안녕하세요. 한가의 담의 한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촌에서 농업용 기계로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2017년쯤이죠. 17년 가을인데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농업용으로 사용할 중고 굴삭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이웃인 경우에는 해당 포스팅을 보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농민이 중고 굴삭기를 구매하게 된 이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굴삭기를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구매한 굴삭기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굴삭기를 2017년도 11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등록을 했고요. 넘버를 받아다 이제 번호판도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를 구매하고 나니까 굴삭기를 더 많은 곳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집에 화목보혈을 떼시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나무들이 큰 통나무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산에서 쓰러진 나무들을 주워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들어서 자르고 옮기고 차에 싣고 하는 일들을 집게가 없는 굴삭기로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집게가 달려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굴삭기를 사자마자 집게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농민이다 보니 중기업자도 아니고 중기를 하는 그런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굴삭기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저는 태어나서 이런 공투 굴삭기는 처음 조작을 해보고 처음 샀던 그런 굴삭기이기 때문에 뭐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게를 달아야 되는데 어떤 걸 달아야 되며 집게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근데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또 어떤 형태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이 굴삭기를 구매한 이후에 이런 집게를 달 때 고민을 좀 더 덜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굴삭기 집게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삭기를 구매하기 전에 굴삭기 집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 간단히 글로 썼지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굴삭기의 구분을 따지면 굴삭기에서 집게가 사용되는 작동이 유압을 사용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유압집게와 무유압집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압집게는 다들 아시다시피 굴삭기의 동력원에서 나오는 유압의 힘을 이용해서 집게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유압집게는 이제 직접적인 유압의 연결 없이 굴삭기의 작동을 통해서 집게 역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무유압 집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참고로 굴삭기는 처음 구매했지만 굴삭기 작업 많이 했습니다. 왜냐? 돈을 주고 기사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논작업이나 기타 밭작업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굴삭기 집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압 집게가 어떻게 쓰는지도.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장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유압 집게가 혹해서 이건 뭐 작동도 뭐 연결 자체도 유압이 필요 없고 필요할 때 장착하고 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유압 집게보다, 그래서 무유압 집게를 처음에 고민을 했지만 결국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압 집게를 선택한다. 그래서 유압의 사용에 따른 구분에서는 유압 집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보면 집게의 모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가위처럼 생겨서 서로 양쪽이 움직여서 집는 형태의 집게를 이제 쌍집게라고 보면 되겠죠. 더블 집게. 뭐 이거의 이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때는 이제 쌍집게라고 이렇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쌍집게. 그 다음에 하나 집게가 하나만 달려 있어서 내 버켓과 함께 연동해서 이제 집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이제 저는 외집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걸 할 거냐. 여기서 물론 집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쌍집게가 훨씬 더 잘 잡히죠. 집는 게. 하지만 이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외집게를 선택한 이유, 저는 외집게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이 쌍집게가 대부분 이 다음 장착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탈부착 형태로만 거의 운영이 됩니다. 즉 외집게 형태는 굴삭기에 장착을 해서 그냥 내 팔에 달려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쌍집게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늘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태치먼트와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바꿔 껴서 사용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버켓 위에 딴 걸 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집게를 참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집게를 하는 업으로 하는 굴삭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이고 필요할 때 잠깐씩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외집게 형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외집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연관성상에서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냐 아니면 고정하는 형태냐에서도 이제 저는 고정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쌍집게 형태가 아니고 뗐다 붙였다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유압 집게도 외집게로도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유압 집게에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 구분에 따라서 유압 형태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는 외집게를 할 거냐 쌍집게를 할 거냐 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장착 방법에 따라서는 탈부착 형태에 된 것을 선택할 거냐 고정 타입으로 선택할 거냐, 저는 고정 타입과 외집게 타입과 유압 집게 타입을 선택한 이러한 형태로 저는 된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가 미리 선택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외로 회전집게, 이 회전집게는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겠죠. 왜냐하면 회전집게가 사용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씁니다. 물론 뭐 나무든 뭐 이런 것들을 집을 때 회전집게로 집으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역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탈부착 형태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버킷을 같이 쓰는 작업 현장이나 저 같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 회전집게를 따로 들고 다니기가 매우 힘들겠죠. 무게도 좀 있는 상태에서 또 유압 라인을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려면 이제 유압식이기 때문에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중요한 집게 일도 아닌데다가 호스까지 연결하고 막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많이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감안해서 제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타협안이 회전집게는 아니다. 금액도 비싸고 무유압 집게도 아니다. 금액은 조금 싸지만 큰 차이도 없고, 거기에서 불편한 점, 무유압 집게는 역시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고정식으로 손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나가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결국 저는 유압 집게의 외집게 형태의 용접으로 고정하는 고정식 요 형태로 구매를 해야겠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으면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업체죠. 업체 선정을 해야겠죠. 글씨가 많이 이상하네요. 이 업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3군데 업체 정도를 그 당시 4년 전 당시 뭐 이름이 있다고 하는 3군데 업체를 좀 문의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의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업체는 뭐 대한중공업이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선택했고요. 한번 그 집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집게는 대한중공업에서 만들었던 이러한 코끼리 집게라는, 뭐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보시면 뭐 코끼리 집게, 딱따구리 집게, 동물에 많이 비유를 했네요. 또 호랑이 집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 제품들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형태는 거의 비슷했고, 특히 코끼리 집게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업체에서 많이,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형태로 많이 있더라고요. 단지 이 딱따구리 집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잡히는 부분의 면이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딱 짚다 보니까 미끌리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이러한 코끼리 집게 형태로 된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또 이제 모델이 제가 사용하는 굴삭기와 같은 모델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뭐 확실한 제
굴삭기에 대한 그 외형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전 이 업체를 선택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대한중공 이 업체가 조금 친절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고 또 기사님도 나와서 두루두루 이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뵙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들 좀 친절한 것 같습니다. 친절했어요. 뭐 제품도 뭐 저희 굴삭기에 맞았고, 특히 이 외발 형태의 이런 집게형 외발형 집게의 특징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실린더와 집게가 접혔다 열렸다 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보면 기능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게 요즘 시대의 외발형 유압 집게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쌍집게 타입의 그런 집게들은 또 어떨지 모르죠. 써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외발 형태의 외집게 형태는 거의 다른 회사들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다른 사진을 좀 더 봐볼까요? 굴삭기 집게, 그러니까 지금 구글 검색에서 한번 본 건데요. 뭐 다른 분들의 저작권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진 않고 이렇게 공개된 전체적인 사진에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압 집게 형태의 쌍집게죠. 유압 집게 형태의 쌍집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유압 집게 형태의 외집게 형태로 돼서 약간 갈고리 모양 형태로 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형 집게들도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집게들 모양도 좀 여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유압 형태면서 고정형으로 고철 같은 거에 집게로 고철을 집는 그런 형태가 있죠. 이게 링크에 연결해서 고정해서 회전 링크를 쓰는 형태죠. 이런 건 고정식 유압 회전 집게, 이런 게 그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고정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형태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거의 형태도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외발형 유압식, 유압 접이식 집게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성능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매한 제품인 대한 코끼리 집게는 모델이 제 장비와 같은 모델이고, 또 통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업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하시는 업체에서 선택을 하시되 단지 본인의 작업 형태에 맞는 그러한 집게를 선택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체도 선정했고요. 제품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죠. 2번, 3번 이렇게 제품까지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다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전화해야죠. 전화를 해서 업체하고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뭐 카드냐 현금이냐 따라 다르고요. 또 프로모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뭐 가격적인 저기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하면서 뭐 조금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장착하는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장비의 기종과 이제 스펙 같은 거를 알려드렸고요. 또 그리고 제 장비의 링크가 어떤 건지도 또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좌우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업체 측에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약속한 일자에 이렇게 출장을 나오셔서 장비를 장착을 해 주시는데요. 이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 링크에 앞쪽에 있는 링크의 핀을 이제 하나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장착할 부위에 요거 튀어나와 있는 워셔같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떼어내고 이곳에 장착하기 때문에 핀 교환과 함께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차근차근 아주 능숙하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큰 그라인더로 이렇게 용접 부위를 긁어낸 다음에 띄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띄어내신 다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갈아서 용접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제거하고 나온 피는 나중에 혹시라도 집게를 별도로 판매할 일이 생기면 다시 장착을 기본 핀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속은 잘 보관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게는 이렇게 랩으로 다 감싸서 긁히지 않게 잘 운반해 오셨고요. 장착은 이렇게 가조리 형태로 먼저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위치를 잡는 작업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달 핀과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 이 뒤에 있는 요것은 이제 안전거리입니다. 집게를 장착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거리를 걸어서 유압이 흘러내려 가지고 집게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달리는 안전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걸었을 때 모양이고요. 장착을 해서 위로 올렸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브라켓이 용접이 될 예정입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집게는 뭐 제가 지금 4년째 쓰고 있지만 튼튼합니다. 주물로 된 제품이고요. 뭐 쓰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잘 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용접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핀을 잡고 있는 이쪽 브라켓 쪽에 용접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실린더가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게 돼요. 실린더가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이곳에서 모두 힘을 받기 때문에 이곳이 용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주물이고 핀으로 꽂기 때문에 뭐 튼튼함의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쪽은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용접이 잘못되면 찢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임대에서 빌렸던 뭐 공상급 굴삭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찢어져 있던 제품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가서 이제 주인분이 이제 임대업자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가서 이제 수리까지 해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해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도 용접이 필요한 곳에는 이제 다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접을 할 때는 최대한 용접의 그라운드 어스가 용접하는 부위와 가까운 곳에 용접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용접은 용접 부위와 가까운 곳에 어스를 물려야 돼요. 이 기사님도 많이 작업하신 분이라 그런 걸 잘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체는 배터리를 탈거고 배터리 단자를 탈거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접 부위고요. 용접기는 아크 용접기 가지고 했는데 용접 잘 됐습니다. 용접의 기술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용접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꼭 CO2 용접기를 해야 돼. 이게 뭐 기계가 좋으니까 CO2 용접을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용접기도 충분히 용접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전장치에 걸리는 곳인데 용접이 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죠. 여기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탈착할 때는 용접 부위가 보여야죠. 용접 비드면을 갈아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드가 보여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비드를 긁어낼 수가 없으니까 탈착을 할 수가 없죠. 이쪽은 이제 걸림새. 자, 지금 약간 재밌는 표정이 되네요. 물도 있고 자세가 좀 그래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지금 이 발톱이 이 기본 버켓이죠. 기본 버켓의 발톱이 이쪽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약간 턱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발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게장치가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회로를 구성하겠죠. 유압 회로를 구성해서 이제 유압이 흐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될 호스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뭐 이런 니플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라카 뭐 이런 게 하나의 구성으로 제품에 박스 패키징이 돼서 오기 때문에 부품이 없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잘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요. 기사님이 이걸 다 챙겨서 잘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박스 포장이 돼 있는 걸 한 세트를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설치가 잘 되는 업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설치, 배관, 호스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이 사진을 제가 제 영상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굴삭기들은 보통 파워라인, P라인과 리턴으로 돌아가는 T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압 회로가. 근데 이 파워라인은 어디서 따느냐? 조정실 실내 바닥에서 따가느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 붐대에 있는 파워라인과 리턴 라인에서 이렇게 호스를 T자로 따서 이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개는 따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붐대를 통해서 집게가 있는 쪽까지 유압 회로를 가지고 온 거고요.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호스를 이으면 설치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될 위치의 호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프를 감은 게 있고 여기도 감았죠. 감지 않은 게 있죠.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어떠한 표시를 한 거다. 근데 감은 것이 둘 중에 하나는 P고 하나는 T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아마 실린더로 가는 호스일 것이다. 그러면 아까 붐대 쪽에서 끌고 온 게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게 실린더로 가는 게 이 두 개가 될 것이고요.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P라인, 그리고 밑에 감은 게 T라인이요. 요게 T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P라인이고요. 테이프가 아래 감은 게 있고 좀 위쪽에 감은 게 있죠. 아래 감은 게 T라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좀 자세히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솔밸브 하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유압의 흐름을, 유체의 흐름을 전자석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려고 만들어진 밸브예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이 부분이 매니폴드라고 하죠. 보통 매니폴드, 유압 회로의 매니폴드, 이쪽에 호스들이 다 꽂히는 거예요. 호스를 꽂힐 수 있는 포트가 바로 이 매니폴드가 되고요. 이거는 브라켓이죠. 차체하고 연결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압이 12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V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검은 선은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그걸 접지해서 마이너스를 끌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즉 이쪽 솔밸브에 플러스 신호가 오면 솔밸브 작동, 이쪽 솔밸브에 플러스 신호 오면 솔밸브 작동, 이렇게 작동하는 거겠죠. P라인, P 써있고, 매니폴드에도 자세히 보면 이쪽에 P라고 써있고 여기 T라고 써있습니다. P는 파워라인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게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선에서 나가는, 유압이 나가는 T라인, 턴 라인입니다. 여기는, 그죠? 들어와서 이리로 나간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실린더로 가겠죠. 뭐 실린더 밀어내는 곳, 이쪽으로는 당겨 들어가는 곳, 둘 중에 어떤 게 되든 그건 알아서 이용하면 되고, 솔밸브가 어디를 제어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위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제 장착이 된 유압 고압 호스가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브라켓 달려 있고 매니폴드에 위에서 들어오죠. 아까 보면 테이프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 보면 여기 테이핑 되어 있죠. 이거 아래쪽에 달린 거. 자, 이게 보니까 더 아래쪽에 여기가 달렸네요. 그죠? 이 목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달린 거, 이게 T라고 했죠. P입니다. 이건 P로 들어와서 여기 다시 보면, 자, 이게 이 선 두 개가, 이 선과 이 선이 실린더로 갈 거고요. 하나 밀고 하나 당기는 거. 그리고 요 P가 파워, 아까 붐대에서 딴 거 있죠. 힘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힘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를 통해서 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솔밸브를 통해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P가 됐다, T가 됐다. 또 여기도 P가 됐다, T가 됐다 하겠죠. T가 될 때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올 테고, P가 될 때는 다시 일로 나가고, 반대로 이쪽도 P가 될 때는 일로 나갈 테고, T가 될 때는 들어올 테고요. 그죠?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그거는 솔밸브의 신호가 뭐가 오느냐, 이쪽 게 켜지느냐, 이쪽 게 켜지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제어가 되죠. 밸브 자체는 여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압 회로 구성이 다 됐으면 이제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전기 신호로 제어를 합니다. 솔밸브 왼쪽 거 열어, 오른쪽 거 열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도 2P짜리 두 가닥짜리 전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검구에서부터 와서 조정실 바닥에 있는 유압, 굴사기 자체 유압 매니폴드도 이 밑에 다 있네요. 이쪽으로 전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반대쪽 아까 그 매니폴드가 있는, 그러니까 솔밸브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의자 뒤쪽으로 해서 전선을 뽑아내고요. 요 밑에 보면 우측 조정기 레바 이 박스를 이제 엽니다. 뜯어서 선을 이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 조정기 스위치 요쪽 집게 오므림, 집게 벌림 요 두 스위치에다가 한 선씩 줘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신호가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동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전기 작업. 그때 당시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이때 찍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찍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이해를 하고 다죠. 지금 하시는 게 이제 테스터기로 이제 신호를 보는 겁니다. 어떤 게 P라인이냐, 즉 메인 전원이 어디서 인입선이 어떤 거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전기 들어오잖아요. 인입입니다. 키 온 했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스위치 쪽으로 들어오는 게 인입니다. 요거는 요런 테스터기는 마이너스 접지로 쓰고 여기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면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플러스 신호가 들어옵니다. 일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게 전부 다 들어가고 여기 이제 찍고 여기 벌리고. 그럼 요걸 이제 딴 데 들어오면 안 가죠. 네, 요게 이제 집는 버튼이죠. 여기 집은 거는 이제 벌리는 버튼에 찍으신 거고요. 그래서 벌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찝는 게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 버튼에 맞는 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둘이 동시에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역전율을 방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누를 테지만 여기서는 안 가지. 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오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찍고 이 벌리는 거 버튼 누르고 테스트기 한 번만 다시 찍어주세요. 네. 네. 이때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난생 처음 보는 건데 전선도 막 여러 가닥 서로 엮어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말해줘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엔. 근데 제가 이게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집게가 고장난 줄 알고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집게의 고장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찍고 이게 여기 이쪽 벌리고 벌리고 그리고 브레이커 버튼은 저 아까 요거는 이제 브레이커 P.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브레이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한 구조죠.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설치는 모두 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 기사님께서 이렇게 서류 한 장을 꺼내십니다. 장착 확인서라는 것이고요. 기사님이 출장을 가서 잘 장착을 했는지 또 거기에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회사에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저 항크, 전화번호, 아산시에서 했고요. 차 기종, 그리고 이제 출시한 집게 제품 번호와 함께 설치될 주소, 그리고 어떤 제품, 코끼리 집게, 그리고 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했다. 그리고 나는 현금 결제했다. 표시. 그리고 쭉 내려와서 또 하나 보실 거, 이제 본 제품은 에이스 기간은 6개월, 사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이런 사고는 유상처리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구조 변경 설명입니다. 코끼리 집게나 딱따구리 집게, 호랑이 집게 제품의 경우 구조 변경 서류를 작성까지만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작성을 해서 그 서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까지 했어요. 접수 작성을 해주면 그걸 접수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팩스로 보내주면 얼마를 입금하세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접수 및 검사비 뭐 이런 것들을 내면은 와서 이제 검사원이 검사를 한 후에 뭐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검사해서 등록증에 구조 변경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근데 제가 할 거는 거의 없어요. 업체에서 다 서류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돈 내고 와서 검사 받고만 제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착 금액, 저 같은 경우는 270만 원짜리를 이제 현금 결제해서 260만 원에 장착한 내용이고요. 토탈 제가 들어간 비용이 260만 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구조 변경도 이제 한 5만 원만가 검사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착은 완료되고요. 이 구조 변경 신청은 장착을 개조를 한 이후에 2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님은 가셨고, 이제 가신 다음에 제가 할 일이 있죠. 저는 또 완전 기계치는 아니잖아요. 이제 유압 장치를 달았어요. 실린더를 달았기 때문에 이 실린더 내부 면적만큼 이제 유압 오일이 소모가 됐죠. 유압 오일 이쪽 부분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쳐다보면, 율로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에 게이지가 있어요. 보면 유압 오일이 안 보이죠. 유압 오일이 안 보여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더. 그 얘기는 지금 유압 오일 탱크에 유압 오일이 부족하다. 물론 사용할 만큼 있는데 이제 붐대를 다 뺀다거나 했을 때는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보냐? 여기 보면 제가 붐대를, 그러니까 붐대라기보단 이 실린더 노드를 어느 정도 다 집어넣었잖아요. 위에 것 넣었고, 버킷 것 넣었고, 여기 집게 넣었고, 블레이드 넣었고, 그죠? 여기만 조금만큼 남은 상태죠. 그러니까 유압 노드가 거의 실린더 노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풀로 유압 오일이 좀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압 오일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고를 준비했죠. 박스 요걸 딸 건 아니고 여기에 제가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 제거 밸브가 있어요. 이 압력 제거 밸브를 캡을 열고 누르면 작동을 한 이후에 팽창되어 있던 뜨거운 열기가 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칙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개봉하셔야 돼요. 볼트는 4개를 열면, 볼트에 풀러놨잖아요. 4개를 열면 이쪽 열려요. 이거 이쪽 뚜껑 열 때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스프링이 하나 들어있는데 스프링 뽕 빠져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품, 현대에서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정품 오일을 유압유를, 작동유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가, 실린 노드가 들어갔을 때 유압 오일이 요 사이쯤 오게, 적어도 제가 봤을 땐 요만큼까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카를 쓴다든가 뭐 이러면 오일이 좀 줄죠. 브레이카에서 좀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거는 오일이 좀 많이 새요. 이제 떠리로 넘길 때 같이 사온 거라 브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요만큼 넣을 걸 그랬어요. 향후에 저도 한번 넣었습니다. 또 줄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유압유까지 다 넣고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시험을 해봤죠. 네, 다 간 거예요. 왜 안 잡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잡히가 아니라 바가지를 오므려야 됩니다. 이게 쓰는 방식이 바가지와 함께 같이 쓰는 거라, 바가지를 더 오므리고 집게를 바가지로 까딱해서 잡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면서. 그리고 얘가 이제 집게를 얼마만큼 덜 벌리냐에 따라서 땅으로 넓게 집을 수도 있고요. 고정식, 수동으로 고정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걸 못해서 불편해요. 잡는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각도를 조절해서 버켓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속도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라도 위험해요. 이거 쓰다가 버튼 잘못 눌러서 확 빠르게 펴지거나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해요. 옆에 사람 서 있으면 이걸로 때릴 수도 있고, 이 집게 자체가 펴진 상태에서 내가 암을 오므리면 날 치는 수가 있어요. 이 집게가. 그래서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속도면 돼요. 예, 중앙에 발톱 정확히 잘 들어가죠. 네, 이 두 버튼으로 집게를 오므리고 벌리고, 이거는 브레이카. 이것은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보면 브레이카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야만 작동이 됩니다. 검사 받을 때 이거 시동 걸고 바로 이 버튼 누른다고 작동이 되면 검사 빠꾸 맞을 수 있어요. 안전장치로 별도의 버튼이나 스위치가 있어야 작동되도록 만들어야지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설치와 작동을 확인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버켓 띄고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 봤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제가 왜 이 외집게를 좀 좋아하냐면요. 외집게는 버켓을 떼고 난 다음에 이런 고리 모양이 되잖아요. 요걸로 땅을 조금씩 팔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파서 들어올릴 수 있어요. 마늘 같은 거나 기타 뿌리가 있는 작물들을 푹 넣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좁고 외발 형태로 된 이런 타입이 농업에서는 그래도 밭농사 할 때도 도움이 되는 형태 같아서 써보니까 또 마음에 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착한 집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농민들이 집게를 장착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착이 된 다음에 이게 접었을 때 외부의 모습입니다. 접혔을 때 이 정도 되고요. 밑에 버켓 빼고 이제 따로 쓸 수도 있고 버켓 장착이 쓸 수도 있고 별도로 쪽버켓이죠. 쪽바가지라고 하는 쪽바가지로도 이제 껴서 쓸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큽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형태의 집게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쓸 수 있다. 그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야담의 한크였습니다.